자, 이제 북한의 돌줄 막는 것, 그것이 이제 유엔이 내린 첫 번째 제재 과제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내일이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추가 제재를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탈북해 오신 분들 3만 명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북한에 하는 송금, 과연 그것까지 탈탈 막을지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우 차장. 자, 지금요, 일요일에 이제 두 차례 북한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맹 비난하는 모습 저희가 어제 일부 소개해드렸는데 비슷한 상황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왜 문제고 북한 내부에서 일으킬 파장은 무엇인지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박근혜를 닭근혜라는 이런 회개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남조선 인터넷에는 이 암탉을 풍자한 세타령, 닭전, 이 세타령이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높은 해학적 수준으로 해서 만 사람의 절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북한 매체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런데 저 메시지가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미디어나 개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네 위정자, 대통령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언뜻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아, 남한에서는 저렇게 대통령도 마음대로 네. 비난해도 되는구나. 그런 게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때 1980년도 네. 그걸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어갔습니다. 아하, 1980년 광주에서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조선중앙TV가 막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평양 시민 놀란 게 네. 광주 시민들이 입은 옷이 정말 깔끔했고 아하. 시계를 차고 있어서 네. 야, 저 나라는 저쪽에 남조선 말이지 못 산다 그러더니 전부 다 시계를 차고 있구나 해서 놀랬고 네. 그다음에 임수경 네. 전제 의원이죠. 임수경 의원 집에 남북회담할 때 북한 기자들이 닥쳤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임수경 씨는 북한 같으면은 정치범인데 네. 부모가 온전하고 네. 아주 잘 사는 집을 봐가지고 네.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보도하면서 네.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원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구나. 그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랄 겁니다. 네. 자, 저도 지금 처음 말씀드렸네요. 이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생겼을 때 군이제 진압하는 과정을 북한 정보당국이 많이 찍어갔는데 그 당시 계속 보도가 됐다 이 얘기네요. 그러네요. 네. 1980년대 북한이 AP통신을 통해 그 사진을 받았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들은 바로는요. 네. 조총련 사람들 중에 네. 상당수가 그때 당시 들어와가지고 네.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이 침투를 한 걸로 그렇게 네. 알려졌고 실제로 그런 내용을 돌아가서 책으로 써낸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체제도 결속시키고 지금 있는 전반적인 안보 위기 국면의 출발점이 북이 아니라 남쪽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 텐데요. 그러나 북한 매체가 토요일 밤, 일요일 밤 두 차례에 걸쳐 해놓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그중에 약한 것만 조금 더 해봤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집권하자 바람으로 이전 정부 기구들을 여당과 합의도 없이 뜯어고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 마른 일 가리지 않고 자기를 충실하게 섬겨온 이 측근 인물조차 배신자라고 독설을 퍼부으면서 여당 원내대표 자리에서 강제로 내쫓아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당 원내대표 자리를 내쫓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북한 일반 주민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타겟 오디언스랄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방송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위정자들 네. 또 윗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분 맞추기 네. 이런 성격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제4의 제5의 어떤 인물을 가지고 저렇게 세세하게 다룬다고 그래서 네. 우리같이 정부가 발달된 나라도 알기가 어려운데 네. 유승민을 누가 알겠습니까 북한에서. 네. 근데 유승민은 몰라도 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함량 메달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고 반대로 김정은이는 얼마나 훌륭한가 네. 이쪽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도 정책 목적이 있는 거죠.
네. 자, 남쪽에서는 이제 자기를 위해 일했던 사람을 배신자라면서 쫓아냈는데 우리는 이렇게 김정은이 다 푹 끌어안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근데 거기도 장성택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각종의 처형이 있었는데 그건 싹 제외해 놓고 우리 김정은은 아버지처럼 품는데 남쪽에선 배신자라면서 밀어낸다. 그런 메시지를 어렴풋하게 남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어쨌건 대통령으로서 오늘 아침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역시 북한을 향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최근 상황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선제 공격과 핵탄두 사용 준비 운운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는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를 향해서도 한마디 좀 했네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제 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지적한 건데요. 자, 일단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금 방안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하루 미뤘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제재 어떤 것이 있는지 금융 제재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면서요. 네, 네. 금융 제재를 현재 한다 하더라도 네. 남북한 간에 현재 금융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고 네. 아마 사람하고 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지난 유엔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제작했듯이 군수공업부 부부장급들, 네. 홍영칠, 홍승무, 네. 강관일 네. 이 세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리만건이라고 호사비만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식이라고 최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서 부부장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식도 넣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 네. 39호실 산하에서 외화벌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기관들이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39호실 사람들. 이제 북한이 특유하게 부르는 38호, 39호 그 호실까지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할 정도로 주목을 받는 곳인데요. 자, 이정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좀 제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지금 미국은 과거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고 이번에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이란 같은 경우는 이란 제재법을 만들고 추가로 강화된 이란 제재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이제서야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우린 스스로 아직 북한 제재법안을 못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를 만들거나 만들었죠.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될 거는 우리 단독의 국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이 나와야 되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매모호한 게 평화통일이 우리나라의 국시인데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국정원이냐, 대한민국 국방부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 수행법 같은 걸 만들어서 네. 그 평화통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걸 행동을 해야 된다는 지침들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국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요러요러한 제재를 해야만 법적 근거가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핵무기 보유국을 헌법과 명시하고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 아젠다로 나가거든요. 네. 거기에 맞서려면 우리는 그런 평화통일 수행법이나 북한 제재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으로 들어간 돌준 차단 중에 좀 구멍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러시아나 중국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송금하는 거잖아요. 자, 국내에 계신 그 북한을 이탈하신 분들,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보내는 송금도 꽤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다 막을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양해를 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네. 사실 뭐 북한을 자금질을 옥죄기 위해서는 네. 그것도 막는 게 필요하죠. 네. 막는 게 필요한데 아마 일본도 네. 그 조정용 자금이 북한에 가는데 적어도 10만 엔까지는 봐준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인도적 지원 문제는 차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걸 전면적으로 차단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곧 이제 북한에 유엔 제재 때문에 장마당에 물가가 오르고 식량이 동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제2의 고난행군이 와가지고 네. 수십만 수백만이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가 만약에 탈북자가 송금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면은 네. 탈북자 가족들이 아마 북한에서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마 굉장히 이제 인도적인 측면에서 차단하기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네. 송금 액수는 네. 그때 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을 더 옥죄일 때는 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돈의 양을 네. 줄이고 네.
그다음에 또 약간 예를 들어서 납북자 문제를 네. 북한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조사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액수를 올려주고. 근데 요번에 내려갔습니다, 다시. 네,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막기는 좀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려울 것 같고 그 액수 자체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네.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유엔 차원에서 처리한 그 제재안, 전 세계 유엔 회원국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필리핀이 북한 배를 몰수했는데 이제 멕시코도 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배와 관련된 거군요. 네, 무드봉호입니다. 이것은 2014년 7월 그 쿠바를 떠나서 북한으로 가던 그 배가 멕시코 인근에서 좌초했던 배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산호초가 훼손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맨 처음에 멕시코는 이 산호초 훼손에 대한 환경 피해를 물어내라 하며 네. 그 배를 잡았었어요. 네. 그런데 그 비용을 받아냈거든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받고 나니까 이 배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OMM, 그러니까 원양 해운 관리 회사라는 소속의 선박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안보리 제재 대상의 선박이다. 돌려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억류된 지가 거의 20개월 가까이 되는데 네. 이것도 그러면 추가로 역시 몰수가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멕시코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이는 저 배는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으로 갔다가 필리핀 정부가 몰수를 결정한 진텅호인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배를 31척 갖고 있다는 북한의 원양해운관리사. 국영기업처럼 보이는데 하여간 저 북한 기관이 갖고 있는 배는 몽땅 다 해외 항구에 들르면 저렇게 압류되고 몰수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31개 네. 그 배의 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 IMO에다가 등록한 고유 번호가 있는데 네. 아무리 북한이 국적을 바꾸든 네. 아니면 배 이름을 바꾸든 소용이 없는 것이 고유 번호가 있어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죠. IMO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그 배가 네. 어느 항구에 가 있는지 지금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 북한이 빠져나가기 힘들 것이고 무드봉호도 네. 현재 아까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그 멕시코 정부가 네. 유엔 제재위원회에다가 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다가 저 배가 바로 그 31개 포함되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저건 전부 다 이렇게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무드봉호가 저게 1년 이상 저렇게 계류돼 있으면요. 네. 그 계류 비용을 내야 돼요. 네. 구두를 찾아가 있어서 다른 배를 못 되게 한 비용을 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한 1년씩 묵은 배들이 있거든요. 네. 선주가 못 찾아가요. 근데 문제는 저 무드봉호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배인데 저 고철로 팔아도 네. 그 부둣감 못 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멕시코 정부에서는 유엔에 타진도 하지만 일단 고철로 팔아서 네. 부두 사용료라도 받자. 그런 네.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저 오후에 우리 정부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제재안 추가로 발표합니다. 멕시코와 필리핀도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차원의 결의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에 돈줄 죄는데 한 목소리로 나서고 있다는 점 정리했습니다.